자, 그럼 이제 법질서의 불가침부터 하나씩 볼게요. 칠판 봐. 책 볼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외워버려. 쉽잖아 이거는. 됐죠? 자, 법질서의 불가침. 자, 공법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이때 뭐다? 묻고 따져볼 필요 없이 무조건 위험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경찰권 발동할 수 있어요. 위험이 반드시 간주돼 버린다. 됐죠? 그 다음에 사법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은 경찰권 발동할 수 없죠. 왜? 공공이 안 되잖아. 공공이. 됐죠? 사법질서. 돈 꺼줬는데 안 갚는다고 경찰권 발동할 수는 없다고요. 됐죠? 다만 예외적으로만 사법질서 변에 대해서는 경찰 발동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게 언제야?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경우. 됐죠? 경찰권 발동이 필수로 필요한 경우. 이걸 뭐라고 한다? 보충성. 그래서 사법질서 위반의 경우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원칙은 개인이 해결해야 되고 자기의 노력으로 안 될 때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법질서 위반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합니다. 기억나시죠?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존립과 개인에 대한 불가침. 됐죠? 자, 이건 뭐라고요? 두 가지. 존립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기능도 보호합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벌성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됐죠? 그래서 그게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됐죠? 자, 뭐 할 수 있다? 기본적인 경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수사라든가 정보 수익 같은 기본적인 경찰권 활동은 가능합니다. 기억나요? 어렵지 않잖아. 됐죠?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존립과 기능에 다소간 침해가 있다 할지라도 국민들은 뭐야? 판결 잘못됐지 않느냐,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비판, 국가의 기능과 존립의 침해가 다소했다 할지라도 국민의 정당한 비판이라든가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경찰권 발동을 자제해야 됩니다. 기억나지? 어렵지 않잖아요.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의 권리와 법에 대한 불가침.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모두 포함된다. 무형적인 권리도 포함된다. 됐죠? 사유재산권 다 되고요. 무형의 권리도 포함된다.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 두 번째, 자, 이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뭐라고? 잠정적인 보호에 국한돼야 되지 경찰이 최종적인 구제해서는 안 됩니다. 됐죠? 최종적 관리 구제는 어디로 가는 거야? 민사법원에서 해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됐죠? 기억나? 요렇게 요 정도. 됐죠? 공공의 안녕 정리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공공의 질서 갑니다. 자, 공공의 질서는 뭐라고? 불문규범을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따라서 불문규범의 총체입니다. 즉 불문규범의 위반이 없는 상태야. 그 다음에 요거는 자, 불문규범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됐죠?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죠. 그래서 상대적 유동적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문법이 증가하면서 이 불문법인 공공의 질서의 분야는 점점 축소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공공의 질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법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가지고 경찰권 발동하면 경찰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된다. 여기에 해당되려면 확실하게 헌법에 합치되는 거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격한 합헌성까지. 기억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위험으로 가죠. 위험. 자, 위험이 여기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잠깐 교재 볼까요? 자, 세교재는 19페이지, 구교재는 1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먼저 위험의 개념. 자, 위험은 뭐예요? 자, 경험칙상 공공의 안녕, 공공의 질서에 대해서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한 가능성이죠. 자, 손해는 뭐야? 법익에 대한 객관적 감소고요. 자, 이 손해는 단순한 성가심, 불필요한 상태는 손해가 아니고, 됐죠? 손해가 되려면 현저한 침해가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기억나시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 대한 위험의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경찰상 위험은 구체적, 추상적 위험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권 발동의 성질이 달라질 뿐이에요. 그런데 경찰권 발동은 뭐라고? 위험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찰권 발동 안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사전 배려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위험은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됐죠? 하지만 법익, 그 보호하는 법익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경찰성 위험의 특징, 주관적 추정을 포함하는 객관화된 위험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객관적 위험을 말하는데, 자, 뭐가 들어가? 외관적 위험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 주관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주관적 추정을 포함하는 객관화된 위험. 위험이 현실화돼서 손해 발생을 뭐라고 한다? 경찰 장애 상태 내지는 경찰 위반 상태. 자, 기억나시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경찰의 개념, 위험에 대한 종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칠판 잠깐 볼까요? 칠판. 자, 이제 경찰의 위험에 구분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위험의 현실화 또는 위험의 정도예요. 정도나 손해로 얼마나 현실화될 수가 있느냐, 현실화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이죠. 됐죠? 자, 구체적 위험은 뭐야?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 이거 뭐라고 한다? 가능성이 높은 상태, 개연성이 된다고 했어요. 자, 구체적 위험의 경우에는 당해 경찰관 발동하고요. 명령 강제하는 경찰 개입, 권력적 경찰 개입도 가능하죠. 자, 추상적 위험 단계, 구체적 위험이 예상되는 상태가 뭡니까? 개연성 정도는 아니고 손해의 가능성이 단순한 가능성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경찰관 발동할 수 있지만 이때는 비권력적인 또는 준비 행위에만 국한된다. 됐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 자,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찰권 발동할 수 없죠.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사전 배려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소한 손해에 대한 단순한 가능성인 추상적 위험 상태 이상이 돼야만 경찰권 발동할 수 있는데, 추상적 위험 상태까지는 권력 작용은 안 돼요. 비권력 작용 준비 행위만 되고요. 구체적 위험부터 장애가 발생한 이유까지는, 됐죠? 권력, 비권력 작용 모두 가능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위험의 인식에 따른 분류예요. 위험의 인식에 따른 분류. 자, 짚어 봅니다. 자, 위험의 인식에 따른 분류.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시험 문제죠. 객관적으로는 위험한 상태가 없는데 주관적으로 경찰관 개인만 위험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죠. 자, 이때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외관적 위험 또는 하나는 오상 위험이에요. 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보다 외관적 위험은 경찰관이 사려 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위험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할 수밖에 없는 경우, 따라서 경찰관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자, 오상 위험은 뭐야? 대충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에게 위험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관에게, 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잘못 판단하는 경우죠. 합리적이고, 자, 정당한 사려 깊은 판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오상 위험이죠. 자, 그런데 외관적 위험은 뭐라고? 경찰상 위험에 해당됩니다. 경찰권 발동했다면 적법해요. 오상 위험은 뭐다? 이건 위험이 아니에요. 경찰상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경찰권 발동했다면 위험이 없는데 경찰권 발동했으니까 위법합니다. 위법한 경찰권 발동이죠. 따라서 책임, 외관적 위험은 적법하기 때문에 경찰관 개인은 아무런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적법한 경우, 우리가 공부했죠. 보상 규정이 있고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면 손실보상이 인정되고요. 이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오상 위험은 위법하니까 경찰관 개인은 징계, 민형사 책임 다 지고요. 그 다음에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되죠. 기억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의 인식과 관련된 세 번째, 뭐다? 위험이 현재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위험의 존재에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객관적 위험이 존재하는지가 불명한 경우.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위험 혐의라고 하죠. 그래서 위험 혐의. 자, 위험 혐의의 경우는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실하게 판단되기 전까지는 경찰권 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뭐다? 명령 강제하는 권력 작용 안 되고, 됐죠? 단순히 예비 단계 또는 준비 단계인 비권력 작용만 가능하다. 기억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제가 따로 정리 안 할게요. 책에 보면은 외관적 위험 있죠? 외관적 위험에 관한 예하고 여기, 자, 위험 혐의에 관한 예가 나와 있는데 그 예들도 꼭 한번 잘 봐두시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 경찰의 임무 첫 번째 공공의 안녕, 공공의 질서, 위험 방지 정리 끝났습니다.